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요즘 좀 새롭게 좀 기분 전환도 할 겸 또 지방에 일도 있어서 쭉 지방을 오늘 내려왔습니다. 근데 서울 인근 뭐 충청도까지는 아직도 꽃이 뭐 그닥 예쁘게 핀 모습이 없었는데 충청 이남 지방 뭐 한 대구 뭐 경상도쯤 들어서니까 그래도 벚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이쪽 경남 지방까지 오니까 아주 이쪽은 벚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수도권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는 아마 벚꽃이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벚꽃처럼 네, 우리 그 주식시장도 또 시즌도 좀 활짝 피어서 주주들도 좀 웃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자,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또 진단 키트 쪽 또 시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지난주에는 시즌의 흐름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초 53,3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금요일 날 51,100원으로 마감을 했으니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음봉 마감하는 그런 한 주가 만들어졌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5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5만 원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죠. 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째 이 오미크론 변이 이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되면서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으로 또 늘리고 영업 시간도 자정까지로 늘리는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어쨌거나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의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가 이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과연 이 상태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힘을 잃고 이제 종식으로 가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입국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캐나다 정부가 1일 날 육로나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사전 검사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항공권의 그 예약률이라든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그 뉴스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는 진단 키트가 진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뉴스를 본 순간 또 다른 이제 점점 또 진화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 이 상황에서 각국이 이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국경을 그전처럼 완벽하게 오픈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이가 또 급속도로 전 세계로 또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물론 얼마나 치명률이 높을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전 이 스텔스 오미크론처럼 또 전파력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전보다 더 강력하면 강력했지 덜한 이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또 시즌에 주가 상승을 가져올지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면역력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영국과 대만에서 오미크론 변이 원형인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가 결합한 새 변이 XE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였죠. 대만 그 중앙통신에 따르면 18일 체코에서 입국한 한 명이 XE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요. 감염자는 무증상자로 양성 진단이 나왔고 현재로서는 감염 사례가 부족해 기존 오미크론과 전파력 비교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1월부터 그 이후 최근까지 637건의 XE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XE 변이의 그 전염성이 최근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더 강하고 이 전파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2건의 XE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요. 그래서 WHO는 지난달 델타와 이 오미크론 변이 결합체의 두 가지 유형을 XD 그리고 XF로 지정했고 다만 이들 변이가 전파력과 중증도 측면에서 기존 변이와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는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XD 감염 사례는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 49건 발견이 됐고 그중 40건 이상이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39건의 XF 감염 사례는 모두 영국에서 나왔죠. 자, 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면역력을 회피한다. 이 말은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화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또 감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또 더 그것에 맞는 또 백신을 또 만들어내겠죠. 자,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됐지만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일부 국가에서 검사를 축소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전문적인 검사와 함께 자가 진단도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의 이제는 자가 진단을 비롯해서 검사가 그전보다 훨씬 더 검사하는 양이 줄고 특히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도 검사를 안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이 변이가 또 급속도로 퍼진다라고 하면은 그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부 국가에서 검사를 급격하게 줄이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확산하고 진화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라면서 전문적인 검사와 함께 자가 진단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WHO의 그 권고안을 상기시켰고요.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끝날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백신과 치료제, 검사 도구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네. 사실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델타 바이러스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 인플레이션 우려, 또 달러 상승, 또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뭐 종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국경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차하면 이 또 좀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는 맞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백신을 맞거나 이미 감염돼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재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또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 이렇게 연구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 새로운 변이가 감염 확산을 유발하면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홍역이나 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그랬듯이 사스 코비드2도 이 전파 능력이 고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변이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또 예상을 또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글쎄요. 이번 또 새로운 이 변이가 얼만큼 세계를 덮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다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국경이 개방된 상태이고 또 이 검사가 확실히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시즌에 있어서는 예 1 차전은 시즌이 승리했죠. 그래서 뭐 16만 원대의 고점을 쓰기도 했고 하지만 2 차전 백신이 나오면서 2 차전은 시즌이 완패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5만 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3 차전에 돌입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3 차전의 승리를 시즌이 만들어 낼지 이 점은 조금 더 계속된 소식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반등이 또 예전처럼 뭐 16만 원을 향하는 반등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면 또 그에 걸맞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반등을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악 물고 끝까지 잘 버티시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